이 녹색 한국 포럼에서 제 강의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무슨 4대강 관련 강의를 했다가, 또 기후 강의를 했다가, 또 맨발 걷기 강의를 했다가, 오늘은 드디어 또 환경 교육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럴 때는 여기 있듯이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도 했어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의 1교 1환경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해가지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워낙 이 교과의 이기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별별 이 시간을 못 빼는 거지. 기술은 기술대로 자기들이 중요하고, 외국은 외국어대로, 제2외국어도 제2외국어대로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못 빼고 양호교사 모양으로 한 학교에 한 명의 환경교사를 두고 그 학교의 이 환경도 관리하고 애들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제안했는데 결국은 이 교과 이기주의 때문에 이걸 못했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이 생존을 위한 환경교육 이 제목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보시다시피 환경재난책을 말이에요. 환경재난책을 제가 아주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자료를 모아가지고 적을 했어요. 책을 만들고 또 개정판을 내고, 또 하나는 꿈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은 이제 번역한 거고, 그 뒤에 또 우리 학교 이화여대 출판사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을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화도 만들었어요. 환경재난에 대한 만화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재난과 유해 식품 전략, 그리고 또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1층에 처음으로 스프린트라는 외국 출판사의 영어책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꿈의 섬, 아일랜드 오브 드림 저 책 50주년으로 원래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자기가 50주년 기념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제가 재번역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재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재난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구나. 이게 학교뿐만 아니고 사회환경교육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구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옛날에는 말이에요, 서울의 공기오염 이런 거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집에서 빌딩에서 지금 훨씬 더 환경 문제 때문에 건강 피해, 거기다가 또 사망도 이루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컨트롤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뭔가,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우리가 환경이란 뭐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환경을 이게 잘 몰라요. 환경이 과연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환경을 바르게 알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의 환경 현실은 어떠냐? 예? 우리나라의 환경 현실은 어떠냐? 세 번째, 이제 환경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이제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게 이제 도입된 시작은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했지요. 도입된 배경들, 그리고 그럼 과연 무엇을 인스펙션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있죠. 이거죠. 빌딩이라든지 집에다가 이게 의사가 우리 건강 진단하듯이
이 진단을 하는 거지. 해가지고 과연 이 집이, 이 빌딩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냐, 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동안 제가 말입니다.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외국에서는 하고 있죠. 비즈니스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맺은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뭐냐? 원래 이 환경이란 말은 environment라는 게 영어로 뭔가 하면 environ의 명사형이에요. 그 얘기는 environ이라는 말이 동사인데, 무엇을 둘러싸다. 무엇을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걸 말해요. 그 environment는 뭔가 하면은 명사형이 우리 movement 뭐 이런 식으로 MENT라는 게 명사형이 붙었는 게 환경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환경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환경의 가운데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양 과목 가르칠 때 이제 했던 건데, 뭔가 하면은 자연이 있고, 우리가 자연하고 환경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연에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이고, 환경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요소, 바로 자연 안에 인간이 살 때 그것이 환경인데, 지금 우리는 제대로 그걸 구분 못하고, 최근에는 뭐냐면 또 지구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생 때 이럴 때 이거를 지구는 우리 환경에서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지구까지 나와 난리를 치는데, 근데 원래 지금 환경은 인간을 위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환경인데, 지금 뭐가 되었냐? 자연과 지구를 핑계로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규제하고 박탈하기 위한 도구가 지금 환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거의 잘 사는 나라들, 유럽, 미국,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자연과 지구를 핑계로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지금 규제하고 박탈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환경을 쓰고 있다. 특히 뭔가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곳곳에 말이에요. 환경 전문가 호소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심하죠. 그 옛날에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환경 전문가 호소인들이 주로 뭐 했느냐 하면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도롱뇽이 죽는다든지, 뭐, 개구리가 죽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연을 핑계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환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곳곳에 지금 환경 전문가 호소인들이 있다. 최근에는 뭐냐? 이게 지구를 가지고 말이에요. 지구를 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환경 전문가 호소인들이 지구야 미안해, 지구를 살리자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부 뭔가 환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지구는 더욱 푸르게 변하고 있고, 지구는 잘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뭐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환경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빨리 바꿔야 하는 그러한 거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환경에는 말이에요. 국가주의. 그러면 국가주의라는 게 사회주의예요. 국가주의라는 게 결국은 사회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말은 사회주의를 안 쓰지만은 국가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이 국가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상충을 하고 있고 세계주의도 끼어든다. 왜 그러냐? 이걸 우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요 환경 정책 원칙 중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환경 공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환경 공유의 원칙.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강의 물, 서울의 공기, 누구도 독점을 못하지요. 이 환경은 공유해야 되는 거죠. 분할도 불가능해요. 소유권과 무관하다. 이러니까 환경 공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사회 우선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환경 정책을 세우고 할 때 환경을 위해서 뭘 하려 그러면은 개인보다도 사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사회가 우선이. 여기에 뭐가 있는가는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사유재산도 불인정하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도 통제하게 되고 내가 있는 집에 내 집에서 마음대로 불을 피워가지고 못하죠. 그 일종의 뭔가 하면 사회 우선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걸리면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사회 우선이지. 이 환경 공유의 원칙과 사회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은 이게 환경은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규제하고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여기에 국가주의, 사회주의가 아주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또 이게 지금 많은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사회를 우선해야 되고 환경이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가 끼어들고 또 하나가 뭐냐? 80년대부터 뭐냐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이라는 게 유엔에서 나왔어요.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있는 자원들 지구를 함부로 쓰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구 청소다가 세월 다 보낸다. 그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 다음 세대나 평등해야 된다. 세대 간 평등을 내세우는 게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뭐 하느냐? 이게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이 통하는 거죠. 유엔이 나서가지고 국가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엔이 나서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금 뭔가 하면은 봐요. 환경 공유의 원칙, 사회 우선의 원칙은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내세울 수가 있고 지속 가능의 발전 원칙은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환경은 이 세 가지 다 원칙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공공신탁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이 원칙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 환경은 사회가 우선이고 공유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하지만은 또 하나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숨쉬는 공기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환경을 국가에 신탁을 한다. 국가에 이게 맡겨놓고 대신에 뭐냐면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공공신탁의 원칙이라는 게 딴 건 아니고 저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환경을 저기다가 맡기는 거지. 나라에다 맡기고 나라는 대신해서 나한테 이게 뭐 공유를 해야 되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 대신에 말이에요. 국민은 대신에 많은가 하면은 4대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국민은 이제 4대 의무를 내가 이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 하잖아요. 4대 의무를 다 한 대신에 나라는 내한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주의가 아주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자유주의하고 국가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데 이걸 잘 조화롭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느냐?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환경 공유의 원칙, 사회 우선의 원칙, 지속 가능의 발전의 원칙을 핵심적으로 구하고 뭐냐 하면은 공공신탁의 원칙을 지금 망각하고 국민도 모르고 국민도 지금 뭘 모르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다 4대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걸 하는 대신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주의와 세계주의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녹색주의라고. 제가 작년에 냈던 이게 녹색주의 비판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 녹색주의와 환경주의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저거예요. 저기 챗 GTP에서 따온 거예요. 이 정확하게 얘들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주의하고 녹색주의는 다른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녹색주의가 환경주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고, 이 녹색주의자들은 환경을 빌미로 지금 많은 대중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녹색주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환경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두는 거예요. 녹색주의는 인간 악마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바탕. 근데 여기 보면은 환경주의는 말이에요, 실용적이고 과학 중심이고, 녹색주의는 이념적이고 윤리 중심이에요.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주의는 환경 오염 훼손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이걸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녹색주의는 뭔가 하면 인간 문명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문명 자체가 이게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고 이런 문명 자체에 대한 비판이고, 환경주의는 또 뭔가 하면은 환경 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녹색주의는 인간 활동의 근본적인 축소예요. 사람이 인구가 줄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활동을 적게 하고, 지금 최근에 저거 나오죠. 뭐 하는가 하면은 저런 거예요. 40분 도시 이래가지고 15분 도시, 될 수 있는 교통도 적게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을 축소하고 옷도 몇 불 이상을 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 활동의 근본적인 축소를 요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 녹색주의가 지금 유엔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게. 그리고 인간관도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녹색주의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자연의 가해자라 본다. 또 자연도 뭔가 하면 인간과 자연은 공존이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뭔가 하면 인간과 자연을 대립부여로. 또 하나는 성장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성장을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관도 보십시오. 시장과 산업활동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탈성장을 지원하는데, 지금 뭐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 나오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나는 녹색주의자가 아니고 환경주의자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환경주의자다. 나는 깨끗한 물을 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원하다. 이 사람은 환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하냐? 우리나라에 특히 생태전환 교육이다 해가지고요. 생태전환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 지금 뭔가 하면 생태전환 교육이 뭐 하는가 하면 녹색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생태전환 교육을 가르치는데, 생태전환 교육이 이게 얼마나 유해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교육인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생태전환 교육이 된 우리나라 환경교육을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그 그림 보면은, 앞에 있는 거는 인간이 모든 생물의 영장이고 모든 생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피라미드인데, 이게 잘못됐다. 삶의 방식을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인간도 바퀴벌레나 소나 생물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뿌리가 어딨냐? 바로 이거예요. 생태 근본주의. 생태 근본주의가 뭔가 하면, 노르웨이의 아른네스라는 사람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생태 근본주의 딥 이콜로지를 1973년도에 처음 이제 내세워가지고, 바로 이게 방금 저 그림하고 똑같지요. 앞에 있는 저 그림하고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인간이 모든 생물의 영장주고 인간이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에고다. 그리고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물 자원은 생태계의 생물은 인간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우리도 그냥 생물종 안에 하나 사는 거다.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뿌리가 어딨냐? 그리고 이쪽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생태계 평화를 위해 근대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걸 주장합니다. 생태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근대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된다. 이 사람은 노르웨이의 대재벌의 아들이에요. 아주 뭐라 그러나 선박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생태계 평화를 위해서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되고, 이 사람의 역량으로 뭔가 하면 세계 각국에서 녹색당을 창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도 녹색당이 있고 독일에도 녹색당이 생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인구가 줄어야 지구가 산다. 이런 주장이에요. 인구가 줄어야 된다. 그리고 이 뿌리가 지금 녹색당 때문에 지금 독일은 완전히 경제가 지금 다 망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사람이 그러고 굉장히 위선적이고 90살 늦게까지 살았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학생, 세 번째 부인이 자기 그 중국 사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선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 나왔다고. 자기가 뿌리를 둔 게 뭐냐? 바로 침묵의 봄이라고 해요. 침묵의 봄. 이 책에 1962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많이 읽히죠. 근데 침묵의 봄, 이 DDT 문제 때문에, 농약 때문에 자연계가 다 파괴되고 인간이 지금 자연을 다 파괴하고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침묵의 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좋은 책이고 중요한, 인간한테 뭐 그랬다는데, 그 녹색주의 위판론 그 책 읽으면은 이 침묵의 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이걸 금지시키니까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침묵의 봄은 소위 말해가지고 엄청난 살인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뿌리를 두고 나온데, 또 한 사람이 또 하나 이 생태전환교육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생태주의. 무레이 북친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1962년도에 이 침묵에 보면 똑같이 나왔죠. 이 우리의 인공환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가 해법이다. 미국의 라마코 대학교의 이 교수란 친구가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해법이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환경 문제가 심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해법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보면 비공개 뭔가 하면은 봐요. 그 개미가 말이야, 우리도 권리가 있다. 바퀴벌레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생태 근본주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뭐냐? 이 생태 레지스탄트 운동했던 데이브 포만이라는 이 친구들. 이 친구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지구의 적이다. 개발 사업을 타도하자. 미국에서 한때 개발 사업 타도 뭐 불도저만 보면 다 난리를 치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때 그랬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머레이 북친, 아른네스, 데이브 포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환경에서는 아주 그 3대 악의 축이라 그러죠. 이쪽에서는 환경주의에서는 3대 악의 축이고, 녹색주의에서는 우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으냐? 생태 전환 교육을 지금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녹색주의는 결국은 반산업 자본주의 운동이에요. 인간이 잘 살고 이 산업화가 잘못됐다. 환경주의는 인간 존엄성 운동이에요. 인간이 고귀하고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바로 환경주의. 그러면은 왜 그러면 생태 전환 교육이 잘못됐느냐? 인간 악마론이 잘못됐느냐? 그 착각에 대한 몇 가지 내 증거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70년대 이럴 때 말이에요. 저거예요. 환경 위기는 자본주의의 문제다. 환경 위기는 environmental crisis is problem of capitalism. 제가 81년도에 미국을 가니까 그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다. 미국에 있는 교수가 81년도에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통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하면 봐요. 70년대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이게 저거예요. 70년대에 지구의 날 이게 뭔가 맨하탄에 모였던 젊은 애들이에요.
맨하탄에 모였던 젊은 애들인데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이 여기에 지구의 날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경 문제가 아주 심했거든요. 대기오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매년 지금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을 행사를 하지만은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100주년이, 탄생 100주년이 미국에서 뭔가 하면 이 자본주의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메카시즘이 있었고 러시아를 그리워하고 사회주의를 그리워하고 이런 게 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이 누군가 하면 저거잖아요. 공산화,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막시즘 마르크스 이론 갖고 공산화시키는 이 사람의 탄생 100주년을 지구의 날로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매년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당시만 해도 그게 말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가 됐느냐? 옛날에 앞에 있던 저게 1940년대, 50년대 맨하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공기가 맑게 되나고 환경 기술이 좋아지니까요. 대기오염을 다 컨트롤하고 석탄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난 애들이 미국의 다른 곳에 태어난 애들보다도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점점 더 오래 살아요. 지금 2010년도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거의 2년 이상을 더 오래 사는 거죠. 지금 뉴욕 같은 데가 장수촌이 된 거지. 옛날에는 여기가 뭐였느냐? 여기 보면은 1901년도에 뉴욕에서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은 미국 다른 곳보다도 7년 짧았나. 이게 저 나오는 거죠. 에드워드 글레이즈라는 사람이 썼는 도시의 성리 보면은 저기 나와요. 저 책에 나오는 게 뭔가 1901년도는 뉴욕에서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이 다른 곳보다 7년 더 짧았는데 지금은 뭐냐? 2년 더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도시가 장수촌이 변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물론 인간 때문에 지구의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을 했어요. 이게 1870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지구에 어떤 종들이 멸종을 했느냐. 그 멸종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말이에요. 70년대 이후에 멸종수가 급속히 감소해요. 왜 그래 되느냐?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멸종을 방지를 하는 거지. 그 결국은 뭐냐? 잘 사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환경에 승리를 한 거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인간의 수명을 그 마지막 환경 지표다. 환경 지표의 최종 지표가 인간의 수명인데 동굴아파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디엔드 오브 커뮤니즘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전부 다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공산주의 사회에 못 살 때 그때보다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잘 살면은 훨씬 더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더 오래 살게 된 거죠. 결국은 지난 100년 동안에 지난 20세기 지금까지의 100년 동안의 결론은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난과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전쟁도 결국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결국은 가난을 가져왔고 이것이 전쟁을 가져왔고 최악의 지금 환경 파괴는 뭐냐? 많은 데서는 뭔가 하면 잘 살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다가 환경이 파괴됐다? 아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가난과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 파괴가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잘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이 지구 생태계를 컨트롤하고 이럴 거 하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주의가 환경을 살리는 거지. 이게 지금 녹색주의라는 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게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다 나와 있다고. 그 지금 최악의 저거는 가난과 전쟁이고 인간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럼 헌법 어떠냐?
우리나라 헌법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나는 70, 80년대에 우리나라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되었구나. 이 자유주의와 인간 존엄성과 여기에 맞게 이 환경법이 만들어진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35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권을 부여를 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정한다. 이 헌법 제35조 1항과 2항 때문에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바로 아래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그 아래 무슨 물, 대기 곳곳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50여 개의 환경법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법의 기본은 뭔가 하면 헌법 제35조 1항과 2항이고 3항도 이게 돼 있는데 3항은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뭔가 하면은 3항은 주택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권을 보충하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주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걸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토부는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 주택개발 정책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LH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집 짓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토부에 다 넘겨주는 것 때문에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은 뭐냐? 환경권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뭔가 하면은 국가 역시 마찬가지죠.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는 또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뭐냐면은 바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는 방치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규제와 박탈에만 지금 모든 정부들이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말이에요 통제하는 게 좋거든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환경권 보호는 방치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규제는 박탈하고 있고 근데 이 환경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돼야지 이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봐요.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생존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그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 자유주의, 그리고 이 지금 환경주의, 이 핵심 가치를 명시해 두고 지금 뭐였느냐?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보수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뭐 진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정부들이 지금 국민의 환경권 보호는 방치하고 말하냐 통제하고 규제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국가도 잘 몰라요. 국민도 잘 몰라요. 정부도 지금 정부로서는 뭐 국민이 요구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안 바뀌면은 절대로 정부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환경 현실은 어떠냐 한번 봐요. 우리나라의 환경 현실은 지금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규제에 아주 집중해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상수원 규제 같은 거예요. 탈당 상수원 규제를 보면은 모든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여기는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건 저거 하지 말아라. 그린벨트도 보면은 뭐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다 규제를 하고 있지. 또 하나는 뭐하면 또 탄소 규제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를 살린다고 그러면 탄소 규제, 기후환경요금 받아가지고 이 모든 규제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특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상수원 규제 같은 거는요, 이 지금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지금 하는데 제대로 지금 먹는 물 규제도 먹는 물도 제대로 못 공급하고 있어요. 수도권 주민을 위한다는 착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린벨트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절대로 땅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미래 세대들이 여기 안 살아요. 지금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앞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뭐 하느냐? 새로운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 뒤에 그때 맞는 교통 인프라, 그때 맞는 문화 인프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가 살지. 지금 그린벨트 저걸 가지고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다? 완 착각이죠. 착각이고, 저것도 빨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점점 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잘못된 지금 건지만은, 나라에서 규제하고 싶은 거는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뭐 하고 있느냐? 환경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환경교육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은 환경성 질환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데도 환경성 질환은 지금 증가하고 아주 역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9세 이하의 애들의 53%가 아토피 걸렸다. 이게 왜냐하면 수돗물 관리를 잘못해요. 수돗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9살 이하의 지금 반 이상의 아토피, 41%가 천식, 알레르기성, 다 이게 환경성 질환이거든요. 이 조사가 있어요. 2014년도에 서울 시민 중에서 100명 중에 16명이 환경성 질환을 경험했다. 근데 2022년도 보면은 23.1% 환경성 질환이 몇 년 만에 다시 증가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제가 쓴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환경 재난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사망자가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된다. 근데 정부에서 밝혀진 거는 거의 한 10%밖에 안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도 폐에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해가지고 67만 명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일반인들의 교육이 잘못되고, 또 하나가 뭐냐? 정부가 잘못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 그러죠. 이 가습기 살균제 샀을 때, 우리가 개인이 내가 가습기 살균제 샀을 때 말이에요. 나라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샀었지. 그 회사 보고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에 지금 저걸 한 사람들은 지금 피해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누구냐? 정부는 다 빠져나가고 가습기 살균제 만들어 파는 회사만 지금 다 뒤집어 쓴 거죠. 근데 정부는 거기에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법을 만들어 놨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쓰거든요. 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유럽과 미국은 포지티브 시스템. 여러한 화학물질은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말아라. 이 포지티브 시스템.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는 쓰지 말고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나머지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도 모르게 피해를 충분히 당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국민이 알고 국민이 교육을, 다시 말해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생존을 위한 환경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환경교육이 없으면 말이에요. 또다시 국민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 환경성 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거 한 봐요.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만에 2배 증가했어요. 염증성 장염이. 왜 그러냐? 지금 봐요. 여기 염증성 장염이란 원인불명 크론병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러냐?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정부장 좋다는 게 뭔가 영등포 정부장 좋거든요. 영등포, 인천, 수산, 용인, 수지. 저게 다 뭐냐? 우리나라의 상수원 중에 제일 좋은 상수원이 어디냐? 팔당이에요. 낙동강 이런 데도 아니에요. 팔당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팔당 물로 가지고 뭐 했느냐? 제일 좋은 정수장 영등포에 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게 봐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뭐냐면은 염증성 장염,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가 나온다는 게 다 외국의 논문들 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이때 나왔을 때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하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국민이 모르니까. 우리 국민이 모르고 또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 또 옛날 또 말이 있어요. 환경을 몰라야, 환경부 장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환경을 몰라야 한다. 모르는 사람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 안배거든, 이게요. 여자나 아니면은 뭐 지역 안배하면서 이런 식이 돼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국민들은 다 희생양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입는 옷의 60%는 화학섬유예요. 근데 이 화학섬유를 가지고 한 번 세탁기 돌리면은 70만 개의 이게 나와요.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깨져 나온다고. 그러면 서울 같으면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하우처리장 가면 처리되느냐? 안 돼요. 이게 다 논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이 처리장, 뭐 1차 처리, 2차 처리, 2차 처리에서 고도 처리하냐는데 우리나라에 흔히 하는 게 뭔가 1차, 2차 처리하는데 한 95%도 제거돼요. 한 5%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강에 가는 거지. 이래 갈 뿐만 아니고 강에 하우스 처리로 완전 제거 불가능하고 또 뭐하냐? 이게 세탁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타이어가 마모되고 뭐 각종 여기서 나와가지고 상수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수장 가면 되느냐? 정수장에서 이제 물을 처리해가지고 정수하잖아요. 정수 처리하면은 정수 처리도 아주 작은 것들은 안 빠져나가요. 50 마이크로 이하는 대부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이게 지금 새로운 무슨가 완전 정수 처리도 완전 제거불. 그러니까 영등포 정수장에서 나오고 뭐 각종 정수장 나오는 거지. 나오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유해 수준이 아니다 그러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그러고 잠시 언론에 나왔다 그냥 사라지고 이것이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여기에 대한 지금 그걸 전혀 뭐 우리가 지금 요구를 못하니까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한 2000년대 이럴 때부터 팔당 연구를 해가지고 그 팔당 연구 때문에 내가 이달의 과학기술상도 받고 세계적인 논문도 내고 했는데 팔당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저걸 했어요. 팔당은 지금 옮겨야 된다. 팔당의 치수장은 빨리 소양호하고 충주댐으로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풀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강을 팔당은 유원지로 쓰고 지금 빨리 이걸 옮겨야 된다. 그리고 또 팔당 상수원에 규제되고 있는 사람들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 때문에 우리가 무리용 부담금이라고 돈을 주거든요. 연에 한 5천억 정도 돼요. 수도권에서. 5천억 정도 돼가지고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군이라든지 시에다 보좌를 해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팔당 상수원 규제를 하니까 무리용 부담금 필요 없다. 우리는 재산권 제대로 행사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걸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는 수돗물 수준을 개선해서도 우리가 소양댐하고 충주댐으로 옮겨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줘야 돼요.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땅이면서도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강을 지금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외국 모양으로 배가 다니고 할 수 있다고. 그다음 또 뭐냐? 저 위로 가면은 지금 팔당에 지금 그 무리용 부담금을 소양댐이나 충주댐에 있는 충북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인데 아직도 지금 나라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또 이게 수도권은 이렇게 하지만은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하느냐? 이것도 대안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운하 계획할 때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유럽 모양으로 말이에요.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요거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은 내가 독일의 라인 강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강가에 우물을 파면은 이 우물을 꺼내가지고 이 물을 뭐 하는가 하면은 옆에 있는 저수지,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다 위에다 붓는 거지. 부으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4대강 보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에 하대강 보옆에다가 저기다가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이 저수지에다 올리면은 지금 엄청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환경부 이런 데서는 손 안 대는 거지. 국민들이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도 신경 안 쓰고 규제하는 데만 지금 물을 그하고 있는 거지. 보십시오. 수돗물 한번 보십시오. 뭐 붉은 수돗물, 뭐 비린내, 뭐 각종 우라늄도 나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끔 언론만 나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라돈이 나오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대장균, 세균, 나포탈렌도 나오고 뭐 깔따구 유충.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수돗물 현실이에요.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국민의 환경권 보호는 말이에요. 환경권 보호에 먹는 물, 공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시에서 나와가지고 많은가 하면 수돗물 먹자고 이런 홍보는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지금 보십시오. 아마 이자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에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세계 1위고 이게 다 뭔가 먹는 물. 지난번에 우리 잠시 봤지만 폐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또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사망이 뭐 담배도 많이 피우는데 이게 폐암이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이제 실내의 우리나라 요리 문화, 폐암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요리 문화도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요리 문화 때문에 환기 문제, 라돈 문제 이런 것들 각종 그게 유방암 봐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딸이 엄마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2배는 높다. 그렇죠? 거기다가 심장질환 지난번에 우리 전자파 그 맨발 걷기 할 때 들어봤지만은 심장질환이 지금 그이는 인공전자파의 3가지 주가 뭔가 하면은 암, 당뇨, 그 다음에 저거죠. 심장질환. 심장질환이 봐주십시오. 근데 심장질환이 환자 수가 증가하긴 하는데 10대, 20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병을 치료하고, 이게 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돼요. 근데 병을 예방하는 거는 환경부가 해야 돼요. 원래 이게 가장 강한 거는 뭔가 하면 환경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거 규제, 저거 규제 이런 식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봐요. 그 다음에 피부암, 뭐 당뇨병도 젊은 저 당뇨병이 젊어하고 있고 난임,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죠.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실내에 오늘 그 뒤에 제가 홈앤 인스펙션 제도에서 말씀드릴 바로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 이게 증가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5년 만에 더블로 막 증가하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 우리는 옛날에는 의과대학에서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였는데 요즘 뭐냐? 정신과가 입등이라는 거예요. 손이 많다고. 불면증 손이 많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 자폐아 출산율 봐요.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많다. 지난번에 제가 인공전자파 때문에 이야기 안 했죠.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미국에서 1970년대만 하다가 10,000명당 1명의 자폐아가 나왔어요. 지금 뭐냐? 지금 54명당 1명. 그 사이에 엄청난 지금 인공전자파 때문에 저게 급증했는데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주별로 가장 자폐아 많이 나오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26명당 1명이. 우리나라 뭐냐? 나라로서는 제일 자폐아 많은 데가 뭐냐? 한국이랑 사우스 코리아, 이 미국 자료예요. 38명당 1명이다. 저 위에 있는 홍콩은 말이에요. 홍콩은 저 나라가 아니죠. 도시죠. 그러니까 홍콩이 1등 했고,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38명당 1명 자폐아가 나온다. 지금 봐요. 자폐아 등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자폐아가 생기는 병리학적인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계속 자폐아가 그냥 2012년도부터 딱 2배 증가했죠. 2배 증가하고 자폐증 발생 원인
지금 그 63.4%가 원인 불명이다. 원인 불명이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다 뭐냐? 건물의 실내 환경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주거든요. 거기다 봐요. 뭐 성면이 아직도 나오고, 발암물질, 침대에서 발암물질,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 라돈이 말이에요. 자연 방사성 물질이에요. 근데 라돈도 이게 방사성 물질이라고 뭐하는가 하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안 해요. 우리 가정에 라돈 나오는 이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그 저기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그 핵 폐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폐암 사망자 12.6% 라돈 때문이다. 거기다 봐요.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라돈 매일 담배 한 대 피우는 데다. 세종시 신규 아파트 세 곳 중 하나가 라돈 초과다. 잠시 언론에 나오고는 사라지는. 국가에서 대책도 지금 뭐 봐요. 한 집에 뭐 다섯 집 중 한 집이 라돈 무방비고 아이 방에서 라돈 기준치 4배 이상 나왔다. 언론에만 나오고 사라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거기다 봐요. 실내 공기 그 요리할 때 우리나라 앞으로 아마 요리 문화를 바꿔야 돼. 집에서는 홀더 디시나 하고 그 요리하는 걸 문화를 바꿔야지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요리할 때 나오는 거 또 그다음에 뭐 층간 소음 지하철 공기 뭐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종량제 한다고 말이에요. 멀쩡한 좋은 아파트에 저 봉투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 이게 지금 디스포자를 써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혀 지금 우리 생활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한번 봤죠. 이 월계동에 있는 데는 뭐 아스팔트에서 지금 뭐 방사능 오염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관리들이 너무나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로 다시 합시다.